곡식과 과일, 채소는 고기와 생선과 함께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껍질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 포장 박스는 버리고 속에 들어있는 물건만 사용하듯 곡식이나 과일, 채소도 주로 속만 먹고 껍질의 대부분을 습관적으로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껍질은 대체로 딱딱하고 거칠며 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속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선입견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곡식과 과일, 채소의 껍질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게 된 것은 껍질의 숨은 가치가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곡식과 과일, 채소의 껍질은 대부분 껍질을 벗겨낸 속살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그것들입니다. 껍질의 가치가 밝혀지고 보니 과거에는 영양이 풍부한 껍질은 대부분 버리고 영양이 빈약한 속살만 열심히 먹고 살아온 셈입니다. 예를 들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사과에는 속살보다 비타민 K는 332%, 비타민 A는 142%, 비타민 C는 115%, 칼슘은 20%, 칼륨은 19%가 더 들어있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삶은 감자에는 속살보다 비타민 C가 175%, 칼륨은 115%, 엽산은 111%, 마그네슘과 황은 110%가 더 들어있으며 채소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31%까지 더 들어있고 과일 껍질에는 속살보다 항산화제가 328배까지 더 들어있습니다. 곡식과 과일, 채소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는 제 영상 19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세포의 노화를 막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항산화제는 종류가 대단히 많고 식물성 음식에만 폭넓게 분산되어 있어 껍질을 먹지 않으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이섬유는 제 영상 15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게 해 과식을 방지하여 비만 위험을 낮추고 위장관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수하여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당뇨병과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식이섬유는 동물성 음식에는 들어있지 않으므로 껍질을 잘 먹지 않으면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곡식과 과일, 채소를 먹을 때 껍질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양소들을 버리지 않으려면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째,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통째로 먹어야 하는 음식을 영어로는 전체식품이라는 의미로 whole foods라고 부르는데 영어 whole foods는 본연의 성질을 제거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뜻과 인공적인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은 가능한 한 껍질 등 일부를 잘라내지 않고 자연적인 형태와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혀 가공 또는 정제하지 않거나 가능한 한 적게 가공 또는 정제하여야 하며 씻거나 자르고 갈고 말리고 얼리고 캔에 넣을 때 일부를 제거하여 영양소 손실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설탕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소금을 많이 첨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쌀의 경우 대부분의 영양소는 쌀눈과 쌀겨에 들어있고 배유라고 부르는 하얀 쌀 부분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대부분이며 다른 영양소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쌀눈과 쌀겨를 떼어내고 흰 쌀만 먹게 되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손실됩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의 경우에도 껍질에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훨씬 많이 들어있으므로 통째로 먹어야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곡식과 과일, 채소의 껍질에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껍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통째로 음식을 먹는 식습관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껍질이 대체로 딱딱하고 거칠며 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현미처럼 요리하기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어 익숙해진 식습관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통째로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실제로 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체감할 수 없는 것도 식습관을 바로 바꾸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통째로 먹는 식습관을 생활화하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은 잔류농약입니다. 농작물의 재배 과정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흔히 살충제나 살균제, 제초제와 같은 농약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농약의 일부는 곡식이나 과일, 채소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러한 농약에 많이 노출되면 암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발달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잔류농약이 건강을 해칠 것을 두려워하여 껍질째 먹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잔류농약의 양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섭취 기준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안전 기준보다 훨씬 적은 양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보수적으로 만들어진 안전 기준과 껍질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소가 주는 혜택을 감안할 때 잔류농약을 피하기 위하여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므로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잔류농약에 적게 노출될수록 안전성은 높아지므로 흐르는 물에 잘 씻는 것이 좋은데 베이킹소다나 밀가루, 소금물, 식초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에게는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유기농 농산물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